방송인 박나래 논란을 바라보는 관계자들은 5억 아끼려다 50억 원을 날렸다며 공통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해당 과정에서 수습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앞서 박 씨는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이들이 지난해 매출액의 10%를 요구했다며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측이 직접 공식적으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언급한 액수는 5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단순 환산하면 박나래의 지난해 매출은 50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인 주사 이모, 링거 이모라고 불리는 비면허 의료인에게 링거를 맞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박나래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악화되는 여론 속에 박 씨는 활동 중단 선언을 내놓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전 매니저들과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전 매니저들의 더 큰 반발을 낳았습니다. 여기에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합의를 공표하며 박 씨는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박 씨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최소 1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발생하는 잠재적 미래 소득 상실분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입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박나래 사건은 사실 스스로 논란을 키운 게 더 크다며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홍보 전문가가 곁에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진행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직원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횡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논란 확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자진 하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나래는 16일 일간스포츠에 전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많은 분들께 걱정과 피로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혼란이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나래는 현재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사안을 정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제 자리에서 책임과 태도를 되돌아보겠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 저를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박나래가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성희롱, 대리 처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폭로를 당한 뒤 각종 의혹에 시달리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촉발점이 박나래의 이태원 55억 단독주택 도난 사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연애 뒤통령 이진호는 충격 단독, 가족 같은 매니저라더니 박나래 55억 집 도둑 사건 진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박나래 측과 전 현 매니저들의 입장을 종합해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박나래 사태의 출발점은 매니저 4대 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박나래는 제2B 엔터테인먼트와 9년 만에 계약이 끝난 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1인 기획사 엠파크로 이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는 함께 일했던 매니저 S씨와 신규 현장 매니저 1명을 채용했습니다. 매니저들 측은 올해 9월까지 모두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나래의 어머니와 당시 남자친구는
회사 임원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으며 전 남친은 월 4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호는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바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정직원 전환 4대 보험 가입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게 큰 쟁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나래는 올해 4월 이태원 자택 도난 사건으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박나래는 수천만 원대 귀금속 등 고가 물품을 도난당해 예정된 라디오 생방송에도 불참했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내부자 소행 의심이라는 문구가 등장해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진호는 당시 집을 드나들던 내부 인원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 총 3명이었다. 모두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이 없는 상태였다며 만약 이들 중 1명이 범인으로 특정되면 근로계약도 안 된 직원이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박나래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 A씨는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이를 경찰에 용의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S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당신들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 접수자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인 줄 알고 넘긴 개인정보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검거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 관계없는 제3의 외부인이었습니다. 이진호는 매니저들 측이 근로계약 4대 보험 문제가 이미 내부에서 크게 부각됐음에도 9월이 돼서야 뒤늦게 정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진호는 업계에서 매니저 측이 요구한 금액을 회사 매출의 10% 수준인 약 4, 5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며 초기에 정리했다면 방송 활동을 지키는 보험료가 될 수도 있었던 수준이다. 강경 대응을 택한 대가가 너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매니저들 측은 처음부터 언론 플레이나 폭로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박나래 측에서 허위 주장, 횡령 의혹 등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득이하게 자료 공개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지금은 한 발 물러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이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매니저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수 장윤정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니저의 근무 여건과 권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면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도장 TV에 공개된 영상으로 장윤정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매니저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이를 사양하자 장윤정은 2분 줄 테니 고민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댓글을 보면 매니저랑 같이 술 마시고 매니저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걸 신선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더라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술 먹는데 매니저 보고 기다리라 그러냐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그런 세상이다 라고 답하자 장윤정은 그러면 안 된다. 매니저를 보내고 자기 혼자 술 먹고 알아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면 고용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장면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사적 심부름 강요와 24시간 대기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한 사건과 대비되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장윤정이 롱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연예계 전반의 매니저 근무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